네, 1번 문제. 네.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급은 서로 동일 직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2번의 설치 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맞습니다. 피난기구는 소방 대상물의 기둥, 바닥, 포,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맞습니다.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활동상 유효한 계급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축광식 표지의 적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 2번 조도 0눅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10m 떨어진 위치에서 쉽게 식별 가능할 것 3번 위치 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의조도 0 럭스에서 20분간 발광 후 50 mcd로 할 것 50이 아닌 것 같고 MCD는 뭡니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휘도니까 이제 휘도의 단위가 CD 아마 칸델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봐야 알겠는데 4번의 위치 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변색되지 않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50이 아니라 7. 네네. 그리고 60분 발광 후. 그래서 발광은 이제 60분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0 럭스에서 그래서 2번도 맞네요. 10m 떨어진 위치에서 그리고 3번은 60분에 7. 아마도 M이 이제 밀리 칸델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휘도의 단위.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숙박시설, 노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의 피난기구는 그 층의 바닥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숙노위는 500이라고 그랬습니다. 500. 그 다음에 이제 4번 금속재 피난사다리의 분류로서 적당한 것은 고정식이고 내림식 그 다음에 수납식 올림식은 아닐 것이고 맞나? 좀 문제가 쉽지가 않네. 올림식도 맞네. 그러니까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피난 사다리의 점검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설치 장소에 비상 경보벨이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라는 뜻의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장소 주변에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는가, 설치 장소의 계부분은 쉽게 열릴 수 있는가. 그래서
1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피난기구 종류의 선정 기준과 관계없는 사항은 층의 용도 맞고 지하층, 층수, 층의 면적. 이제 층의 면적하고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죠. 피난기구 종류를 선정할 때 이제 층의 면적은 이제 몇 개 하는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종류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7번에 주요 구조부가 뇌화 구조이고 건널 복도에 설치된 층에 피난기구 수의 산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래서 건널 복도가 있으면 건널 복도에다가 2를 곱해서 그걸 빼면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8번에 경사 강화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조대 본체는 강화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강화 방향 봉합부? 이게 좀 아닌 것 같죠? 봉합부가 뒤에가 있어야 맞겠죠? 봉합부가 있으면은 나갈 수가 없는데, 입구틀, 치부틀의 입구는 지름 5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맞고,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손잡이 좌우 각 3개.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망목의 변의 길이가 8cm 이하인 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해설에 봐보면 강화 방향으로 봉합부가 있으면 안 되고, 또 50cm 이상이어야 되고, 3번에 좌우 각 3개가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4번에 이제 낙하 방지를 위해 이중 구조 아니면 8cm 이하의 망,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번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거, 2번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건 관련이 없어요. 직통 계단이 피난 계단이 2 이상, 특별 피난 계단이 2 이상, 이제 이런 경우가 2분의 1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백화점의 7층에 적용되지 않는 피난기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미끄럼대는 위험해서 4층 이상으로는 설치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3층까지만 대부분. 그래서 7층이니까 미끄럼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조대나 완강기나 피난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중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조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이제 이런 곳은 안 해도 됩니다. 주요 구조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의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 네, 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무인 공장, 자동 창고로서 사람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안 해도 되고요.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 판매 시설, 영업 시설, 노자 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이제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한번 봐볼까요? 예.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1번이 편복도형 아파트는 안 해도 되고 2번에 이제 학교 강의실이면 안 해도 되고 3번에 무인 공장 자동 창고 안 해도 되고 4번에 뭐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 4층 이하 뭐 서방 사다리차가 있고 그리고 개구부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에 안 해도 되는데 가로에서 문화 및 집회, 운동, 판매 이런 곳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이것도 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다음 넘겨서 1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가 지하층에 적용되는 피난기구는 이제 지하층은 피난 사다리 아니면 피난용 트랩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13번에 노이자실의 3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노이자 시설의 3층이다. 미끄럼때 피난교 구조대는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고 이제 간이 완강기는 안 됩니다. 이제 그 14번의 해설에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앞에 해설에 한번 봐볼까요? 앞에 해설에도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14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장소별로 설치한 인명구조기구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하가중, 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지하상가가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인공소생기라고 해서 틀렸네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인공소생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틀립니다. 2번에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맞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나 관광호텔, 방열보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물, 분무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1대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해야 되는 곳이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이 그 다음에 오른쪽 15번에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 아닌 것은 자동 제세동기 AED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제세동기 말이 좀 어렵네.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의 상의를 타기한 후 두 장의 패드를 왼쪽 가슴 아래, 겨드랑이, 오른쪽 쇄골 아래. 이거 맞죠? 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은 환자 옆에서 도움을 준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네요. 3번에 심장 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음성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동 심장 제세 동기 사용 시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예, 맞습니다. 17번에 구조대 설치해야 할 층은, 구조대는 이제 3층부터 10층 사이니까 4번이 맞습니다. 이제 해설에 봐보면 보통이 3층에서 10층까지고, 근데 이제 2층에도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 그 다음에 1층에도 해야 되는 게 노유자 시설. 이제 보통은 3층에서 10층.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 유도표지 문제를 풀어보면 274페이지. 저기 오늘까지 하면은 이 소방 시설이 끝나구나. 뒤에는 이제 또 법령이 나오구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아파트는 소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제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지하철 역사는 대형을 설치해야 됩니다. 2번에 다음 중 객석 유도등을 설치할 장소는 객석 유도등 이제 운동시설에 객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관람석, 그래서 이제 운동시설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3번에 다음 중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은 아까 대형이었고, 이제 지하철 역사도 아까 대형이었고, 창고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지하철 역사의 피난구 유도등, 그러면 대형이죠. 5번에 공연장 집회장에 설치할 유도등의 종류로 옳은 것은, 그러면 대형입니다. 대형 피난구 유도등은 1번에 거기 나와 있죠. 해설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대형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유도등의 종류가 피난구, 통로, 객석 세 가지 알죠? 6번의 피난구 유도등은 어떤 색상? 그래서 이제 바탕은 녹색이고 어떤 그림 그런 것은 백색입니다.
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탕이 녹색이니까 녹색이 많이 보여요. 예. 이제 그 외의 것은 백색이 바탕이니까 백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많이 보이니까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이 많이 보이니까 녹색이 바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번에 거실로 사용된 실의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 하나의 출입구 이른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래서 3개 이상 있고 보행거리가 30m네요. 그래서 3개에 30m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에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한 기준 중 틀린 것은 거실 각 부분 하나의 출입거리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이건 맞습니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을 통하는 출입구. 2번이 틀린데 왜 틀리느냐? 500이 아니라 1000제곱 미만이네요. 3번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방금 전에 했죠. 30m 이하인 경우에 2개소 외의 출입구에는 안 해도 된다. 거실 각 부분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00제곱 미만인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피난구 유도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맞습니다.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2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조명도가 그래서 20m가 아니라 30m네요. 직통 계단의 계단실,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한 출입구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조명도가 30m 거리에서 이제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난구 유도등. 10번에 지하층은 제한층에서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에 소방시설이 있어 비상전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얀 설비들로 옳게 나열한 것은 60분 이상 작동 60분 이상 그러면 이제 유도등하고 비상 조명등입니다. 10번에 1번. 그래서 이제 유도등하고 비상 조명등은 보통은 30분만 작동하면 돼요. 비상 전원이. 그런데 이제 아래 해설에 봐보면 11층 이상 뭐 도매시장, 지하층 무창층이 뭐 소매 시장 이런 곳들은 60분을 작동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은 30분인데 그 다음에 11번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네, 맞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경우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은 바닥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가 아니라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 각층 경사로 참 계단참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네. 한 개층에 계단참이 4개 있을 경우 계단 통로 유도등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네, 두 군데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13번. 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아니라 거실의 통로인데 벽체로 구획되면 거기가 복도가 되어버립니다. 복도.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제 뭐야? 한번 읽어보죠. 2번. 예.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예. 원래는 1.5m 이상에 설치해야 맞는데 이제 기둥이 있으면 1.5 이하에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네요. 3번의 복도 통로 유도등은 20m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 그 다음에 14번. 예,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11층 이상은 유도등은 아까 60분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도등. 예, 그 다음에 15번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식별도 기준 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어서 상용 전원 등을 켜는 경우 직선거리 몇 미터의 위치에서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 미터의 위치에서 그래서 상용 전원하고 비상 전원일 때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이 답이네요. 상용 전원은 20m, 비상 전원은 15m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복도 통로 유도등. 16번에 다음 중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어떠한 축전지로 설치해야 하는가? 2차 축전지가 맞는데 그것이 알칼리계냐 리튬 이온계냐. 그래서 알칼리계로 하면 되네요. 리튬계도 맞네. 네, 알칼리계. 그 다음 넘겨서 17번에 네,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그래서 1m 이하에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8번은 통로 유도등 색상. 그래서 이제 백색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9번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 여기에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죠. 그 다음에 20번에 객석 내의 통로가 85m이다. 그러면 4로 나눠서 하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20
20점 몇이 나오니까 19점 몇이니까 21점 몇이구나. 그래서 하나를 빼니까 20점 몇이니까 21개. 예, 암산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예,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1번은 축강 방식의 피난 유도선. 그래서 유도선은 50cm 이하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유도 표지 설치 기준.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에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 유도 표지니까 1번이 왜 틀린가? 유도 표지. 2번에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맞고요. 통로 유도 표지는 1m 이하 맞고요. 피난구 유도 표지는 가로 250에 85. 이제 1번이 22번에 1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복도에는 좀 4번이 22번에 해설을 봐보면 피난구 유도 표지에서 한 변이 360에 짧은 번이 120회이니까 4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22번이야? 예. 그렇지. 예. 그래서 1번이 이거 4번에 나왔는데. 글죠. 예. 답은 1번으로 돼 있죠. 예. 좀 이상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23번에 광운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 1번에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내의 간격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2m가 아니라 1m 이내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럼 23번은 1번이 답입니다. 23번이야? 예. 그래서 22번하고 23번 답을 바꿔놨네. 그죠? 예. 2m가 아니라 1m 이내로 설치하면 되는데, 답을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에 24번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피난 유도선. 1번. 어, 2번이 맞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25번은 유도등에서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삼선식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삼선식으로 해도 되는 곳이 아닌 곳은 지금 그럴 문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은 1번은 답이 이제 틀리니까 이게 답입니다. 2번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종사원이 주로 사용한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예부강에 따라 피난구, 피난방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이런 곳에는 삼선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1번은 이제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26번에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제
통로 유도 표지는 1.5m가 아니라 1m 이하에 하면 되겠죠. 3번이.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유도 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제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 그래서 15m 이하에 하나씩. 유도등은 20m, 유도 표지는 15m. 2번이 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상 조명등까지 문제를 풀죠. 예. 284번에 4페이지. 예. 좀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284페이지. 예, 1번에 예, 비상조명등 옳은 것은 예, 조도는 1럭스에다 축전지는 10분이 아니라 30분. 여기는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조명등 20분. 20분이 맞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맞습니다. 예비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축전기와 예비전원 충전장치 내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비상조명등 이제 2번에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서 조도는 0.5가 아니라 1럭스 이상이 조도는 기본이 1럭스니까. 그 다음 오른쪽 3번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점검 스위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4번에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설치 제외 장소가 의원, 의료시설, 경기장, 공동주택, 백화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이제 제외 기준이. 그 다음에 5번에 예비전원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뭔가 이상하죠. 실내에 비상조명등 해야 맞겠죠.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 그러니까는 비상전원은 이제 발전기를 말해요. 예. 거기에 비상조명등 해야 됩니다. 발전기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넘겨보면 6번은 설치 제외 기준 비상조명등. 그래서 거실의 각 부분 하나의 출입거리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면 안 해도 됩니다. 15m. 예. 그 다음에 7번에 비상조명등 외함 재질 기준. 그래서 뭐 좀 쉽지가 않는데 7번에 3번이 답인데 내열성 세라믹 이제 이 기준은 없네요. 예. 뭐 강화 유리, 그 다음에 합성 수지는 있는데 그리고 기본이 0.5에다가 그래서 보통의 3mm니까. 그 다음에 8번에 비상조명등 일반 구조 기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
이제 8번에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느냐? 상용 전원 전압의 130이 아니라 110% 범위 안에서 비상 조명 등 내부 온도 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그러네요. 110%네.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9번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 숙박시설에는 있어야 됩니다. 방 안에. 그 다음에 10번에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휴대용 비상 조명 설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일 것 같아요. 예. 숙박시설에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11번은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기준. 이제 영화 상영관에는 25m가 아니라 50에 3개. 지하 역사는 25m 이내마다. 건전지 용량은 20분 이상이니까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겨서 12번 휴대용 비상 조명 등. 그래서 지하상가 지하 역사는 25m에 3개 이상. 그 다음에 13번에 시간은 20분이죠.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좀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까지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소방관계 법령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